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네, 오늘은 미래의 한국 축구감독 후보군 4탄에 대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 주제를 다루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번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4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헤수스 카사스 현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10월 23일 만 50세 감독이고요. 국적은 스페인, 그리고 감독 경력은 가디프 CF라는 팀에서 본격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스팀 감독을 시작으로 B팀의 코치, 이후 발롱데 카디드라는 팀을 거쳐 카디드 CF B팀의 감독으로 있었고요. 이후에는 에이바르를 거쳐 바르셀로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청난 바르샤라 불리는 그 유명한 바르셀로나 맞습니다. 이 B팀의 경기 분석관을 시작으로 스카우트, 경기 분석관까지 지냈고요. 이후 다시 카디스의 유스 다이렉터로 돌아와 잠깐 일하다가 와포드의 잉글랜드에 있는 와포드의 코치로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페인 대표팀의 코치로 꽤 긴 기간 동안 합류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이라크 대표팀 감독을 맡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도 마드리드에서 태어났지만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카디스라는 도시를 연고로 하는 카디스 CF 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카디스 CF의 B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헤레스 인두스트리알, 시클라나 FC, 푸에토레알 CF 등 하부리그의 팀을 전전하다 2003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2003년 만 29세의 나이로 본격적으로 카디스 CF 유스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카디스 CF B팀과 SD 에이바르를 거쳐 FC 바르셀로나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분석관 및 스카우터로 활약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르셀로나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죠. 아마 축구를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팀의 경기 분석관 및 스카우터로 활약을 하면서 분석력을 키웠지요. 그리고 이후 잉글랜드의 와포드 FC라는 곳에 코치직을 수행하다 스페인 대표팀의 코치로 활동을 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로베르토 모레노 사단의 코치로 활동했으며 2022년 피파 월드컵까지 그들을 보좌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주목받은 것은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팀 커리어를 맡게 되면서부터입니다. 2022년 11월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인의 첫 국가대표팀 감독직으로 당시 연봉은 한 12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성과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5회 아라비안 걸프컵,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동아시안 컵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 아라비안 걸프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아라비안 걸프컵도 중동에서는 나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축구 대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2023년 킹스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킹스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20대, 30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데를 잘 나가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일종의 세계 축구에 대한 그런 열망을 채워주던 대회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킹스컵이었습니다. 그래서 킹스컵의 인기는 1970년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월드컵 올림픽이라는 국제대회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시선이 쏠렸지만은 뭐 그래도 이렇게 킹스컵이라는 그래도 나름의 이름을 갖춘 그런 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성과이지요. 2023년에 치러졌던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2004년도에 치러졌던 AFC 아시안컵 카타르 16강에서 일본을 2대1로 이기는 등 3승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16강에서 아쉽게 탈락을 하긴 했지만 조별리그를 뚫어내는 과정이 정말 훌륭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기에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군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감독으로서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라크 대표팀을 맡으면서 보여준 지도력입니다. 정식적으로 감독을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었으나 더군다나 성인 대표팀을 맡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과 같이 아라비안 걸프컵, 킹스컵 우승, 그리고 아시안컵 16강 등 비교적 눈에 띄는 괜찮은 성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도력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시아 축구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의 선전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일본을 2대1로 꺾는 등 조별리그에서 3승을 거두면서 1위로 16강에 진출한 것은 정말 놀라운 선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커리어를 보면 알다시피 FC 바르셀로나 경기 분석관, 스페인 대표팀 코치 생활 등의 경력으로 인해 현대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고평가를 받는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단점 및 변수도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우선 정식적인 감독을 맡은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점으로 꼽았는데요. 사실 그의 커리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치, 스카우터, 경기 분석관, 다이렉터, 비팀 감독 등의 커리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제시 마치라든지 아니면 셰롤 귀네슈 감독 같이 다른 감독 후보군 대비 감독 경력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특히 성인 대표팀 정식 감독으로만 치면 더더욱 짧은 편이죠. 또한 이게 가장 큰 단점이자 변수인데요. 2026년까지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큰 문제인가? 이게 왜 큰 변수인가를 알아보면 선임을 강행할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위약금을 이라크 축구협회에 물어줘야 됩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헤수스 카사스 감독의 연봉은 한 10억대 정도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제시 마치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감독에 비하면 저급 편이라 한번 시도해볼 만은 하지만 문제는 위약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클린스만 문제로 대한축구협회가 큰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경질을 했고 그리고 그 경질 과정에서 위약금까지 물어주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위약금이라는 문제를 감수하고 헤수스 카사스 감독을 영입할 것인가? 물음표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네, 이렇게 헤수스 카사스 감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감독 후보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1, 2, 3, 4탄을 통해 가져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감독 후보군들 중에서 어떤 감독이 가장 마음에 드셨고 어떤 감독이 한국 축구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생각들을 댓글 같은 걸로 알려주신다면 감사히 듣고 그리고 성심성의껏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새로운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운 주제들로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들로 찾아뵐 테니 저 축식주의자 유튜브 많은 시청 그리고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